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독특한 사람이니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사는 독특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정치서부터 시작해서 헬조선이니 뭐 그런 말도 쓰고, 서민들 진짜 못 살겠다,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서울에 있는 곳도 인구 소멸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몇몇 구만 빼놓고 일부 그런 데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요즘에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논란거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식 낳는 거, 그것도 출산율도 뭐 0.71%네 뭐네 하면서 뭐 헬조선이다, 한국은 20년 후에는 완전히 뭐 노인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20년 후에는 20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뭐라냐면 20년 후에는 전체 평균 나이가 63세가 된대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면은 63세가 중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늙었다고 말도 못하는, 노인 대접도 못 받는, 물론 63세는 지금도 노인 대접을 못 받죠. 예, 아무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뭐 탈출하는 것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처럼, 그리고 부동산이건 뭐건 다 망할 것처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과반이 넘는 것 같아요. 과반이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 내가 말하는 게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내 글은 정말로 성지 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고 보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 이거가 지금 커다란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항상 변한다. 세상의 진리는 뭐냐면, 세상은 항상 변한다가 변할 수 없는 진리야. 이게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애를 그렇게 안 낳았나? 그건 한 20년 남짓이란 말이에요. 20년 남짓. 그 전에는 애를 많이 낳았다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온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서울대 때려치고,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다른 회사에 갈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런 게 막 이슈가 되었거든요. 정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량진 뭐 그쪽에 공무원 뭐 시험 뭐 대비생들이 엄청나게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 했다고. 공무원이 되려고 젊은이들이 한 뭐 대학 나온 사람의 반 이상이 공무원이 되려고 했고, 뭐 공무원의 공무원 시험을 보는 그 비율이 뭐 몇십 대 1 막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 일인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공무원 안 되고 싶어 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뚝 떨어졌어. 정말 뚝 떨어졌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애를 안 낳았냐? 한 20년 전부터 서서히 뭐 애를 안 낳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피크야. 지금이. 애 안 낳는 피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뭐 0.6도 되고 0.5도 뭐 되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변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이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유준열이다 뭐 누구다 뭐 그 해가지고 걔네가 뭐 꽃보다 청춘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막 유럽 이런 데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이들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욜로라는 말을 해. You only live once 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있어 보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꽃보다 뭐 청춘인가 그걸 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욜로 거렸단 말이야. 근데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뭐 이런 말을 당연시하고 지금도 욜로 거리는 것들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변하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10년, 20년 후면 확확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막 돈을 막 뭐 1억씩 주네, 뭐 몇 억씩 주네 이러면서 막 출산율을 권장하는데도 출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돈 주지 말고 그냥 있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 그때는 뭐, 모르지.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의 중요성, 뭐, 가정의 중요성, 뭐, 자식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을 또 뭐, 매체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또 자기는 뭐, 애 5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자식 많은 게 탑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이런 데 사는 게 최고 있어 보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변한다. 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변해. 항상 변한다고. 언제는 한 3, 40년 전만 해도 딸 필요 없다. 아들 거리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딸 거리고 있다고. 지금 3,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 셋 낳은 엄마는 기도 못 피고 살고 죄인처럼 딸 셋 낳은 엄마는 완전히 딸거리면서 그냥 해하호호 뭐 이렇게 살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딸이 최고인 양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나 아무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것 같아.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최고의 차, 최고의 아파트에 사는 것 혼자 살아도 그렇게 지금 돈 거리고 있지만 나중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 천지개벽을 해서 또 다른 세상이야. 그때는 어떠냐면 이미 세상에 돈은 넘쳐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인간을 중요시하고 자식을 중요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막 누더기 같은 옷을 막 걸치고 이렇게 다녀도 애 딱 4명 데리고 딱 한 가족이 어디 가고 그러면 벌써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삶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니까. 진짜 세상은 진짜 빨리 변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어떠한 사상이 주류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로는 한 20년 동안 애 안 낳고 출산율 엄청나게 저조하고 이거를 이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세상이 지금 한 20년 흘렀잖아. 이제 다른 세상이 올 거라 확신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반드시 다른 세상이 올 거라 확신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막 정말 옛날 막 1960년대 70년대 보듯이
그냥 뭐 한 집에 5명 낳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혹은 20년 후에 클킴이 이런 말 했는데 맞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 사람들 생각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되고 막 이런 애들 지금 의대 정원 늘렸다고 아싸 좋다 내 새끼 내 자식들 어떻게 의대 한번 공부는 별로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의대 3,000명 정원이라니까 한번 어떻게 의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의사가 공무원보다 더 못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가 살던 세상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그 시대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와, 나 때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돈 받고 돈 많이 벌고 대우받고 살았으니까 아들아 딸아 너네도 제발 의사가 되렴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한다. 전 세상에 사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변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지구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자정작용을 스스로 해 나가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읽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는 요런 게 나왔었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남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질 때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자의 수가 많아질 때마다 전쟁이 한 번씩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럼 죽잖아. 그러면 다시 성비가 비슷해진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어떻게 성비를 맞추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자정작용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측한 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왜냐면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여태까지 한 가지 사상이 계속적으로 왔냐고. 계속적으로 한 가지 사상은 내가 봤을 때 20년 이상을 못 간다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사상이 계속적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이제는 좀 더 빠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늙은 사람들도 많고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망한다. 부동산도 망한다. 그러니까 서울과 뭐 수도권 몇몇 도시나 뭐 이제 도시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안 산다. 그래서 조만간 망한다. 그래서 조만간 부동산도 급락하고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속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인생을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걸 맹신해. 부동산은 하락하고 망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언젠가는 몇십 년 안에 소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동산을 뭐 따라가고 옛날에 일본이 부동산이 그랬는데 지금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간과한 딱 한 가지가 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상황만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0년 후에? 아니면
몰라도 30년 안짝에는 통일이 반드시 될 것 같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빠르면 10년 안에 되는 거고 20년 안에 3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몇십 년 안에는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빠르면 10년 안에 뭐 늦어도 3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프리카 이게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아프리카 최대 빈국이 어디지? 소말리아인가? 아무튼 그 나라하고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가 합쳐졌어. 우리가 이제 한 나라래. 분단 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래. 그러면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같이 그렇게 밥 먹듯이 굶고 막 정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하고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는 소말리아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 미국 본토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여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냐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기차만 타고 아니면은 비행기만 타고 날라오면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소말리아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언어도 똑같아. 언어도 똑같은 언어를 써.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안 내려올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이게 같은 나라잖아. 같은 나라. 그러니까 차만 집어 타면 나와서 살 수가 있어. 내려와서 살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에서 자기 땅을 지키고 안 내려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장담하건대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야. 왜? 저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접경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완전히 최접경 지역에 있는 그 중국 지역을 4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는 그 단기 선교로 그쪽 지역을 4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연변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을 4번이나 갔다 왔고, 그 다음 북한 사람들도 거기서 미립국한 북한 사람들도 만나서 막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끼고 만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그들의 실상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이건 상상 초월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는 뭐 끼니를 뭐 거르고 이렇게 사는 건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는 몇 날 며칠을 굶고 그래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같은 나라가 됐어. 그럼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들어올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자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로 미국 사람들이 뭐 정치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살짝 들었는데 뭐 제 리스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800배. 그러니까 800%가 아니라 800배 성장한다고 그러더라. 800배.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는 800%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800 times라고 그러지? 800%라고 percentage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을 한다. 그래서 이 남한의 모든 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안 내려오겠어? 내가 북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내려오겠다. 나라도 남한으로 내려오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뭐 자고 뭐 이런 숙소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언감생심 감히 뭐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못 있겠지만 저기 사람 별로 없는 그렇지만 일거리는 있는 그런 농촌 막 해남 땅끝마을 아니면 저기 장흥 전라남도 장흥 뭐 이런 데라도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골 그런 데 들어와 가지고 월 500씩 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벌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는데도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농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남한의 완전히 부동산은 진짜 엄청나게 뛸 것 같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얘네가 또 발전을 할까 이러니까 더더욱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다가 땅 사고 이럴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도 잘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왜? 북한의 땅값이나 이런 건 오죽 싸겠어, 오죽. 오죽 싸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지는 않지만 땅을 사러 거기 들어가겠지. 땅을 사 놓겠지. 그러면 이제 그쪽 부동산도 이제 뛰는 거지. 근데 초창기에 이제 통일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막 땅 사놓고 뭐 그렇겠지.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발전하는 거라고. 양쪽이 다 발전하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고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에 북한이 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빠르면 10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30년 안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일이 되면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둘 다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엄청 뭐 농촌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소멸하고 대한민국은 도시국가가 되고 뭐 서울과 수도권만 살아남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 몇 푼 있으면 정말 깡촌 같은 데 있잖아요. 버리는 삶 치고 거기에 땅이라도 사놓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의 중요성,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하다.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부동산 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위에 북한은 없는 것이냐, 우리나라만 단일 국가로 이렇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망할 거고 일본의 전철을 밟고 막 이러는 게 쟤네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왜 그걸 놓치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멍멍 예, 개소리로 들으실 분은 개소리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슬그머니 쌈짓돈을 마련해서 농촌의 땅이라도 몇 평 사두시고요.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